인간이란 살면서 어떤 자극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 대응 과정에서 이제 그 감정 반응이 생겨나고 이 감정 반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이로제라는 이런 병적인 상태가 생깁니다. 노이로제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 그 말로는 이제 신경성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영어로 뉴로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은 의학에서는 뉴로시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바로 이제 뭐 불안장애다, 우울증이다 말을 씁니다만은 뉴로시스라는 개념은 상당히 유효하고 아직도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싸우느냐 또는 도피하느냐 하는 이런 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감정 반응이 생기는데 싸운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고 도망가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는 공포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 분노와 공포가 이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걸 참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로제적 문제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분노를 바로 표현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걸 잘 참고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생산성이나 또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억제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억압하면 이제 화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억압하면서 이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신경성 두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신경성이란 말에서 이제 노이로제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화병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 사람의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직접 환자분이 말씀한 거를 그대로 적어 왔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못 견디게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왔다.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남편이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하면 나도 던지고 덤빈다.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하니까 이제 화병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남편과 같이 외출했다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 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울었다. 지금은 죽고만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하니까 이게 이제 화병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화병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게 사도세자의 화병이에요.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 때문에 뒤주에 갇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도세자의 화병이에요.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병이란 것은 억울하고 분한 것이 참다가 쌓여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화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울화병이라고 그래요. 울자가 이렇게 억제돼 가지고 이렇게 엉겨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화가 엉겨져서 생긴 병, 그게 울화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열이 활활 나요. 몸이 뜨거워요. 그냥 치밀 오른다, 뭐 불길이 떠오른다, 머리로 뻗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막 참으니까 숨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이런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열이 막 나니까 이제 그 화병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제 그 열 찍는 사진이 있어요. 온몸이 뻘개요. 예, 그래서 이걸 화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떤가? 억울하다, 분하다, 밉다, 복수하고 싶다, 허무하다, 초조하다, 내가 잘못했나 죄책감을 느낀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불안하다, 잘 놀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한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집에 던지고 싶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더워서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집 밖으로 나가요. 대문 밖에 나가 앉아 있거나 바람 쐬러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식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화병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화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터져 나오죠. 터져 나오면 이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꽉 닫고 있으면 그게 이제 부글부글 끓죠. 그게 이제 화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에 이제 불만이 가득하면 사회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분노가 표현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병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있는가? 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불이란 게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게 뜨거운 걸 좋아해요. 예, 뭐 열불 난다는 말을 쓰잖아요. 또 뭐 속 탄다,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죠.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해요. 뜨겁고 매운 거, 불갈비 막 불에다가 이렇게 막 뜨겁게 구워가지고 바로 먹는 거죠. 이런 요리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식탁 위에다가 화로를 얹어놓고 그냥 거기서 구워서 먹잖아요. 그리고 또 붉은 악마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화병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 인구 중에 조사해 보면 한 4%.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에게 많으냐 하면 가정주부, 그것도 중년 한 50, 60 된 그런 가정주부한테 이제 많고 크리스찬한테 또 많아요. 그래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서 화병이 생긴 게 아니고 이제 화병이 있고 하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가. 그럼 뭐 우리 새벽기도 주로 어떤 분이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가 뭐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이제 이게 뭐 이런 것이 이제 병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타고나는 거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타고나는 병은 아니고 거의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그런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내 성격은 급하다, 예민하다, 소심하다, 불같다. 그리고 꼭 참고 이렇게 이제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충동성이 많고 또 위험이 올 때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낮아요. 내 주장을 못 합니다. 받아들이고 참아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내가 못난 것 같고,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아직은 당장은 이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다. 남편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는 불화라든가 또는 뭐 압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가난한 거라든가 뭐 돈을 떼었다, 재판에 졌다 이런 게 해서 이제 억울하고 분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대놓고 표시를 못하고 참고 사니까 이제 화병이 생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한이라는 말도 썼는데 화병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병적으로 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의 원인과 화병의 원인이 같은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억울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만 갖고 있지만 못하고 이거 뭔가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열불이 나기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화를 터뜨리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 화를 그냥 그대로 내면은 폭력이 되니까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거나 혼자 중얼중얼 해서 욕을 하거나 구시렁거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죠. 그 대신에 얘기는 쌓이죠 계속.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참다가 화병이 생기는데 뭐 참기도 전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급성 화병이라 부르고, 이건 이제 서양에도 이런 병이 있어요. 이제 갑자기 폭발한다 해가지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일부 의사들이나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걸 분노장애라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신과 자체에는 이 분노장애란 말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냐, 진짜 병이냐, 뭐 병이라 그러면 결국은 죽는데 화병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요, 화병으로 죽는단 말이 있어요. 오래 화병 갔다가 화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화병으로 죽는지 알아봤더니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분노가 스트레스거든요. 쌓이면 이게 이제 그 심장병이 됩니다. 이 심장병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거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산화 물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쌓이면 그것이 일종의 독소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이 심장의 병을 일으켜요. 나중에 그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화병으로 죽는다라고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걸로 죽는 것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혹시 그 주변에 화병이다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일종의 치료죠. 그러니까 뭐 전문적 치료도 있지만 이 화병이 있냐 없냐를 가장 먼저 알 만한 분이 이제 가족이고 이제 남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남편한테 많이 조언을 합니다. 이제 그 남편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혹시 부인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 보통 사실 내가 잘못했죠.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다행이고 또 그런 말이 안 나더라도 이제 말을 유도해서 이제 남편께서 이제 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이 치료가 진행되는데 하여튼 주변에서 보시고 화병이 있다 싶을 때는 말을 하게 해줘야 돼요. 예, 말을 하게.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러면 괜찮아 말 안 할래. 뭐 집안 창피다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말을 해 달라 그러고 말을 하면 그러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말을 공감을 해주면 말을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이에 이제 그게 우리 말로 하소연이죠. 하소연하면 속이 개운해요. 개운하단 말은 이게 뜨거운 게 시원해진다 그러죠. 이게 가라앉고 시원해지고 이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걸 한참 하소연한 다음에 뭐 말하니까 개운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으로서는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정신치료 또는 상담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말을 하도록 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증상 예를 들면 너무 몸이 뜨겁다든가 가슴이 두근대고 뭐 이런 게 뭐 두통이 심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잠깐 동안 약을 쓰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우울증 약이라든가 불안약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지죠. 저로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화병 환자가 많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많다는 뜻이에요. 뭐 신문에 보시면 알죠. 뭐 폭력, 갑질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제 모두 억울하고 한데 옛날에는 다 모두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막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뭐 이런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분노 조절이 이게 말하자면 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도 상사가 또 밑에 사람하고 사이에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신문에 보면 이제 그런 대화해야 된다는 그 기사가 많이 나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 윗사람이 나는 잘한다, 남편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 잘한다고 하지만 뭐 현장을 봐야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대화하는 법을 이제 말하자면 서로 배울 필요가 있고 이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의 대화, 또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대화 이게 잘 이루어져야만 그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소위 이제 화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또 이렇게 편안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이 화병 문제 또는 이 분노의 문제 이런 또 이렇게 이렇게 폭력 서로 이렇게 억압하고 또 이렇게 달겨들고 하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교회가 거기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화병 치료법에 대해서 주변인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주변인의 지지를 계속 받다가
나중에 악화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지지가 되면 악화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지지 따독거려주면 그 악화될 리가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면 악화될 수가 있죠. 그럼 언제 하면 그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뭐 병원에 가는 문제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어떤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한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이제 스스로에게 고통이 된다 싶을 때, 좀 통증이 느껴질 때, 화병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되면 자기가 그냥 견딜만 하면 안 가도 되지만 고통을 느낀다고 느끼면 병원에 가는 게 좋죠. 이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물론 나름대로 그 이제 병이라는 진단 기준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질문을 만들어 놓고 yes, no를 한 다음에 합쳐서 몇 점이 되면 이제 병이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가 하는 일이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고통이 된다.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도저히 혼자서 안 되겠다. 이때 이제 병원에 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어머님들께서도 중년의 여성이셔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제가 화병이 심해가지고 그래서요? 예, 근데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화병도 이렇게 노이로제 중에 하나고, 주로 쓰는 약이 이제 불안에 대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항우울제도 쓰고 또 그 뭐 자율신경계 항진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약을 쓰고 하면 효과는 참 좋습니다. 뭐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경 안정제가 효과가 좋은 만큼 좀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길게 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힘들 때만 잠깐 쓰고, 물론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잠깐 쓰시고 이제 안 쓰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새는 화병을 불안장애 혹은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화병과 또 감별법 같은 게 있나요? 예, 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서로 다 겹쳐요. 불안, 우울, 강박, 뭐 요즘 뭐 PTSD, 뭐 신체화 장애, 히스테리, 이 병이 한 사람에게 조금씩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우울증이라 하느냐 하면, 이 주증상이 우울하다, 죽고 싶다 할 때 우울증이고, 주증상이 불안하다, 긴장된다 할 때는 불안장애라 그러고,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주로 이렇게 나타나면 신체화 장애, 히스테리 이렇게 얘기하고, 화가 나서 힘들다 할 때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다 서로 겹쳐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가 서로 이렇게 막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울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불안, 신체 증상, 분노 이게 다 있어요. 우울증 환자한테도.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보기에 또 본인이 느끼기에 우울증이 핵심이다 할 때 이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죠. 네. 또한 이게 화가 난 건지 또 불안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잠깐 지나가는 그런 감정인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럼 병일까 감정일까 이 구별법 같은 건 있나요? 감정은 누구나 다 있어서 압니다. 아, 내가 지금 비가 나고 있다, 화가 나 있다, 불안하다, 겁을 먹고 있다. 이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을 감정이라고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뭐 사랑에 가득 차 있다. 이것도 감정이죠. 본인이 그걸 압니다. 근데 사랑에 가득 차 있으면 뭐 통증이 있을 수가 없고, 불안, 우울하면 이제 그게 고통스러워요. 감정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좀 심각해서 힘들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이로제 병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가 없을 리가 없어요.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대체로 이제 사랑에 가득 차 있고 행복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무시하고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더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내 행복한 감정이 없어지면 이걸 살려야 되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것이 뭐 가족, 주로 주부의 경우는 남편, 친구, 교회 목사님, 성도들, 이런 분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줘서 내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물론 스스로 뭐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도와주면 더 좋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화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고 또한 간략하게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들 화병 얘기하면서요. 참으면 병된다. 참으면 병된다.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지혜, 한계 내지 지혜가 필요하고 이제 이게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유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이 좀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좀 유머 감각을 알 필요가 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은 표현하는 게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선이 있다. 이 선은 지혜롭게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치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벌써 다음 강연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강연 어떤 주제인가요? 화병을 중심으로 그 유사한 것들, 노이로제 일반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울증, 불안장애, 히스테리 뭐 이런 것을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연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강연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